자, 지금 새해가 되면 뭘로 돈을 벌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중에서도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지 관심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부동산은 재테크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인데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궁금하실 텐데 오늘 이 코너를 잘 귀 기울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차장. 네.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몇 가지 변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 부동산 이 중개업소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수료가요? 그렇습니다. 이 매매 시 경우인데요. 이 6억에서부터 9억 사이에 있는 집을 매매할 경우에는 기존에는 0.9%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0.5%로 크게 낮아집니다. 계산하기 좋게 7억짜리 주택을 하나 매매한다라고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630만 원 내던 것을 절반 가까운 350만 원만 내면 되도록 중개 수수료가 낮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 낮춘 취지는 자주 사고 팔아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래 활성화, 예.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정해져 있던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 전세 가격 역시 이 수수료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0.8%였던 것을 0.4%로 크게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계산하기 좋게 5억 원짜리 전세를 하나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400만 원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200만 원만 내면 이 전세 수수료를 모든 걸 커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환영할 뉴스는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작용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수수료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내가 더 좋은 집을 빨리 알아보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어서 이 실제 정해진 것보다 더 웃돈을 받아서 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정책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거래를 조금 더 유발하는 이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그것도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요. 이 청약저축을 가입해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납입을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걸 대폭 완화해서요. 1년만 납입을 해도 청약 1순위에 자격을 얻게 이렇게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이 재건축 연한인데요. 물론 이제 서울시에 아마 집중적으로 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건축을 하려면 최소 40년 이상 돼야 허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대폭 완화해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요. 서울 시내에서는 이런 40년 연한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하지 못했던 지역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서 아마 상당 그 아파트에서 이런 적용을 받아서 재건축 바람이 좀 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2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들은 주택연금을 그동안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주택을 합쳐서 연간 9억 총액이 9억이 되지 않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고 그 대책들이 이런 조치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것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바로 그걸 겁니다.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집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서둘러서 내 집 장만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100만 건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2006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집값은 2% 정도, 서울 같은 경우는 1% 정도 오른 것으로 그쳤다. 그렇다면은 이런 저성장 국면 하에서는 굳이 집을 급하게 살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분양시장에 좀 더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올 3월부터 청약 규제가 대폭적으로 풀리는 데다가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 열기가 좀 더 뜨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집을 팔려는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집이 잘 안 팔려가지고 애를 먹었던 사람이라면은 처분의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거래는 좀 활성화될 것 같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진단인 것 같아요. 자, 유혜 교수님께서는 제가 질문이 있어요. 아니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렇게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팔 사람은 팔아라고 하면 팔 사람이 있으면 살 사람이 있어야 팔리잖아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지금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팔 사람한테는 이번에 파세요 하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이 부동산이나 증권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그 박원갑 그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야 되는 그 지금 시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뛰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에서 벗어나서 차라리 돈을 조금만 더 얹으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집을 지금 사놓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분들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진 않지만 분명히 실수요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나 2%가 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정도의 그 차액을 좀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실소유자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파는 게 적기다.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실제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올 때 집을 파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저한테 정말 충고를 해주신다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동현 차장이 이렇게 부동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자,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부양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지금 좀 안 좋은 소식이 시장에 들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동부건설, 시공 능력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25번째 가는 중견기업이었는데요.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공사를 해왔던 2만 채가 넘는 아파트들이 전국에서 일제히 공사가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을 분양받았던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동안 이제 그 과거에 10년, 20년 전을 되돌아보면 예. 이 대형 건설사가 무너지게 되면 큰 피해를 봤죠. 하지만 정부에서 대한주택보증 이런 곳들을 통해서 이 실수요자들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준공이 좀 늦어지고 입주가 늦어지는 이런 피해들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정부가 추가 피해 없도록 또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 피해 없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